이제 8번째 되어졌습니다. 리더 유산이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또 8번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벌써 8번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 유산은 우리 리더들의 갖고 있는 이 그릇의 크기, 또 내지는 리더의 그릇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그들의 그릇의 크기가 리더십의 크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리더로 이렇게 자라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짧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더 유산 8번째는 리더의 333 전략,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333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리더들은 지난 한 6주차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소소 리드, 그저 그런 좋은 리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를 보고 우리는 탁월하다, 엑셀런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000년도 들어와서 2019년도 저의 키워드는 제가 엑셀런트였습니다. 뭔가 좀 탁월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그 키워드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저 자신의 기준치를 놓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탁월해지고 싶으려고 한 거죠. 결과적으로 탁월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이와 제 삶과 사역의 상황을 보면서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좋은 리더로만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레이트 리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탁월한 리더와 좋은 리더의 궁극적 차이는 그가 갖고 있는 그릇의 어떤 그 크기, 그릇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릇의 그릇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는 리더의 그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더의 그릇은 우리가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의 크기가 뭔지, 리더의 크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묘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릇이 뭔지를 정의를 딱 내려놨습니다. 그릇이란 뭐냐 하면요, 자신이 세운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그 그릇의 파이가 작거나 또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미심장한 얘기죠. 내 원리가 크면, 예를 들면 나는 인류의 공헌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크죠, 원리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그릇이 이런 거죠. 나는 하루에 책을 10페이지만 읽겠다,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리더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 그게 원칙이 커지잖아요. 그게 리더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릇이라고 하면 여러 비유들을 막 하잖아요. 마음의 크기, 또 내 마음의 비움의 어떤 너비, 그죠? 내가 지식이 갖고 있는 깊이, 너비, 높이, 이런 것들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음의 그 그릇이나 또 리드의 그릇이라 그러면 관점의 전환이다. 부정적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소극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관점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갖는 거잖아요. 또 안경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리드는 그 안경의 색깔이 투명하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리드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을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 이것도 리드의 그릇에 되는 거죠. 안목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달 정도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안목의 길이가 짧은 거잖아요. 그게 그릇이 짧은 거죠. 이걸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안목의 그 길이가 크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게 리더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또 리더의 그릇은 속이 좁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 견해나 피드백을 받을 때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그냥 가감하게 그 사람과 단절해버린다든지 일단 경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반대를 수용하는 역량이 크지요. 여러분 그 역량의 크기나 수용력과 포용력의 크기가 그 리더십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리더의 그 어떤 그릇의 파이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숭고할수록 그릇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질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리드 그릇의 작은 사람은 돈 씀씀이가 약하죠, 그죠? 그리고 기부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것들도 잘 못합니다. 자기 그냥 지갑 채우기에 바쁘죠. 오히려 더 헌납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그 물질의 썸썸이를 통해서 그의 리더십의 크기를, 파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333 전략의 리더십의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릇의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데서 필요한 첫 번째 3입니다. 자, 이 3은 버려야 하는 마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333 전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는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자, 이 첫 번째 3은 버려야 되는 마음 세 가지. 첫 번째는 편협성입니다. 이 편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이 극단적 싸움이잖아요. 극단적 싸움은 이것을 수용을 못 해주는 거죠. 편협성이 생겨서 편향성이 생겨져서 내가 생각하는 그 외의 것은 이거는 적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그릇이 큰 사람은 이 편향성을 배제하고 통전성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또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이기심을 버리면 뭐가 되죠? 이타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심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사람의 그릇이 크지 않을까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여러분 버려야 될 세 번째 마음은 권력을 행사한다. 내가 목사나 내가 지도자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치의 권한을 갖고 막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이건 그릇이 좁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탑 리드가 되어갈수록 그 어떤 그 파이 마음의 크기가 커서 내가 설령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행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좋은 그릇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3은 버려야 될 마음 세 가지 편협성, 이기심, 권력 행사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세 가지는 우리가 리더가 갖춰야 되는 힘입니다. 갖춰야 되는 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한다는 거 아시죠? 꿰뚫는다 이런 거죠. 뭐 이게 신령한 것을 본다든지 이렇게 뭐 이게 투시 언살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통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그 사건과 상황을 그 실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체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책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통찰력이 뭐냐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한 저자의 그 이면에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보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하면 그 기록한 문자적 해석도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경영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제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리더들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7가지 요소를 만들었는데 그 7가지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 결단력이 신속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은 그 그릇의 결단력의 그릇이 커야 한다. 이게 힘을 키우면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이거 힘을 길러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지요.
우리가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두뇌 플레이와 또 이 구두, 입으로 얘기하는 이 플레이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약한 부분이 뭘까요? 행동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약하죠. 우리 교인들 보고도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실행력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매주마다 한 번씩만 해도 1년에 52번 하거든요. 그럼 52개의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원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원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배연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사장되어져 있는 죽어버린 그런 이론이다. 그런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키워야 되는 힘 세 가지 통찰력과 결단력과 실행력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세 가지는 우리가 추구해 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속성이 뭐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고 앞에 요단강이 범람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만이 발을 디딜 때 비로소 이 바다가 갈라지고 뭐 강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도전, 발을 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력이다. 창조력. 이게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지도자에게는 학습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부족하냐면 창의적 능력이 부족하다. 제가 볼 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 새로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 단초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많이 모방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성공한 목회자가 있으면 그냥 성공한 목회자의 목회의 패턴과 목회 철학과 목회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되돌아보면 약 한 20년 정도, 1599년도, 2000년 초에 우리 한국계 여러 모형이 막 나타났습니다. 소그룹의 모형교회, 전도의 모형교회, 제자훈련의 모형교회가 막 생겼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그 이후에는 새로운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의력이 없어져 버렸죠. 창의력이 없는 것은 모방해서 안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협력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좁은 사람은요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협력하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 강의를 오늘 듣는 우리 모든 리더들은 우리의 이 협력적 사고, 이 어떤 그릇의 파이를 키워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위대한 탁월한 리더들로 이렇게 걸음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리더는 원리와 그 원리에 따르는 실행 원칙을 정해 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했냐면요. 9가지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제 333 전략의 9가지 원리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노트에다가 이 9개를 쭉 써보고 그 쓴 것에 대해서 내가 실행 원칙, 이거는 내가 어떻게 실행할까를 원칙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 원칙을 가지고 또 뭐 합니까? do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계획 플랜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doing까지 끌고 나갈 때 그 계획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원리와 원칙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이 관리를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뭘 만들까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탁월한 리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의 차이가 공동체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리더의 크기가 공동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를 키워내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 속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리더들의 그릇의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공동체가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들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그릇의 파이가 정말 커져서 놀라운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